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4강 개념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4강 지구의 역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수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수능 특강은 딱 10강까지는 최대한 다음 주까지 마무리를 해서 올릴 거고,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쓸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실험 영상으로서 이제 카메라도 켜서 한번 떻게 나오나 한번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까지 뭐 보통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겠지만, 뭐 만약에 유입돼서 들으셨던 분이 있다면 처음 얼굴을 보게 됐겠죠. 반갑습니다. 이순특강 4강 지구의 역사 개념 설명을 할 건데, 사실 어제 이거를 수업을 했는데 제 실수로 녹음이 안 되면서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수업한 내용 다시 하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개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 그 파트를 꼭 기억해두고 개념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저는 기본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수능 특강에서 혹은 요새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에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무난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부정합의 법칙, 관입의 법칙이 있는데,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두 가지 법칙이 이 부정합과 관입의 법칙이겠죠. 관입의 법칙은 맨날 그겁니다. 그래서 A가 먼저니 B가 먼저니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게 먼저인지 설명하라. 관입을 했으니까. 뭐 관입함, 뭐 포회감 나오면서 맨날 뭐 순서 구분하는 거, 그걸로 문제 많이 내죠. 관입의 법칙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지층 대비. 암상에 의한 대비랑 화석에 의한 대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상으로 대비를 할 수 있고 화석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알아둬야 되는 건 이것도 기본 내용인데 잠깐만 언급할게요. 암상에 의해서는 우리가 건층이라는 걸 기준이 되는 지층인 건층을 설정하는데, 주로 응해암층이랑 석탄층을 주로 이용된다. 왜냐하면 비교적 짧은 시기 동안 퇴적되었다. 즉 독특한 층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층이기 때문에 응해암층과 석탄층 주로 이용한다.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대비할 경우에는 표준 화석을 씁니다. 표준 화석이 아닌 화석은 우리가 시상 화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 이 상대 연령 구하기 내신 파트에서 정말 자주 나오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나온 지사학 법칙 적용해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절대 연령도 마찬가지로 내신에서 정말 좋아하는 유형이죠. 수능 때도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반감기와 절대 연령의 관계, 이 내용도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 방사성 동위 원소와 반감기 포함된 광물과 물질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라늄이 지르콘 우라니나이트 피치블렌드에 들어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딴 거 전혀 안 물어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14C와 14N 탄소와 질소에 주목을 해서 이런 게 어디 들어있느냐, 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에 들어있다, 이런 파트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밑에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 한번 읽어보셔요. 즉 최근 거, 반감기가 최근에 생성된 암석의 절대 연령은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동위원소, 이게 즉 14C입니다. 왜? 얘는 5730년으로 다른 억년에 비해서 훨씬 짧죠. 이 내용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조건과 예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질시대의 구분.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한다. 즉 지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뭐 누대, 대기 뭐 이렇게 구분을 한다, 뭐 이렇게 써있죠. 시생누대, 원생누대는 화석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써있습니다. 그 다음 고기후 연구 방법. 화석 연구, 지층의 퇴적물 연구, 나무의 나이트 연구, 빙하 코어 연구.
자, 여기서 우리가 작년 2020 수능 완성일 거야, 아마도. 여기서 G1입니다. G1 수능 완성에서 나이테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교육 과정에서 나이테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나이테 문제가 나왔었는데 나이테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나이테는 너무 예전 거는 너무 예전 기후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테가 남아있어야 이걸 보겠죠. 나이테가 남아있다는 건 그 나무가 남아있다는 거고 정말 오래 보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예전 기후는 알 수 없다라는 식으로 문제에 나왔었는데 뭐 연계가 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올해 수능특강에서 이번 수능특강 문제풀이할 때 또 언급하겠지만 똑같이 나왔습니다. 나이테는 예전 기후를 알 수 없다 라는 게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빙하코어 연구는 산소 안정 동위원소 비율을 이용해서 기온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많이 기출된 문제입니다. 기출이 아주 많이 됐어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도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질시대의 기후에서는 중생대의 빙하기가 없이 온난했다. 이 정도만 파악해 둡시다. 그 다음 성캄브리아 시대의 환경과 생물. 자, 시생 누대가 있고 원생 누대가 있습니다. 시생 누대는 산소가 거의 없었고 뭐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 출현, 뭐 스트로마톨라이트 형성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잘 보세요. 남세균이 출현해서 스트로마톨라이트를 형성했는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뭔지 옆에 잘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잘 안 읽죠? 읽어보세요. 무슨 읽어보면 보세요. 층상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바위입니다. 바위. 네? 바위라고요. 남세균이 아닙니다. 남세균에 의해서 형성된 바위예요. 따라서 얘는 생물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하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생누대에는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 출현하고 그게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는 거로 남겨져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고생대가 제일 문제예요. 고생대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뭘 알아둬야 되냐? 일단 순서 알아둬야겠죠. 카모실대 석패 순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캄브리아기에는 삼엽충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르도비스기에는 필석. 그 다음 실루리아기는 큰 특징은 없으나 최초의 육상식물 출현 이 정도 기억해두고 대본기는 어류의 전성기입니다. 어류의 시대, 어류 전성기. 최초의 양서류가 출현을 하고요. 석탄기에는 방추충, 동그라미 칩시다. 방추충, 산호유공충이 번성하였고 최초의 파충류가 출현하며 양서류의 전성기가 됩니다. 그리고 양치식물이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아니고 거대한 삼림을 형성했다. 페름기는 거시식물이 출현하고 말에 즉 고생대 말에는 해양생물이 멸종했다.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건 번성과 출현은 다릅니다. 출현을 하고 나서 다음 시대에 보통 번성을 합니다. 오르도비스기에 어류가 출현하고 실루리아기 넘어가서 대본기에 번성하고요. 대본기에 나타난 양서류는 석탄기에 번성을 하고요. 석탄기에 나타난 파충류는 뒤에 중생대에 번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현과 번성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왜냐하면 중생대에는 거시식물이 번성합니다. 하지만 출현은 고생대 말, 폐름기에 출현합니다. 그 차이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사실 조금 고난도긴 하지만 그렇게 좀 세세하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좀 어려우면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랑 밑줄 친 부분 그리고 카모실대 석패의 순서 꼭 암기해 둡시다. 그 다음 중생대입니다. 중생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빙하기가 없었다 라는 거랑 판게아가 분리되었다. 이 판게아는 언제 형성되었냐? 고생대 말에 형성이 되고 분리는 중생대 초에 분리가 됩니다.
이 두 개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형성과 분리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뒤에는 뭐 트라이아 쓰기 뭐 무난하게 나오고 쥐라기와 백악기에 이제 공룡이 출현을 하죠. 공룡의 시대가 되면서 백악기 말기에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멸종했구나. 속시식물이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대에도 알아둬야 되는 건 이거 하나 알아둡시다.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이 형성되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판의 경계 파트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그리고 생물은 매머드, 뭐 화폐석 여기 있죠. 화폐석, 속시식물 번성. 이게 신생대에서는 사실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구분하면서 화폐석이 제사기가 아니라 팔레오기, 네오기에 번성했다? 이렇게까지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고생대에서 좀 잘 구분을 해야 되고 중생대, 신생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 자, 화폐석은 화폐석. 이름에 돈이 들어있고 돌도 들어있는데 돈도 아니고 돌도 아닙니다. 화폐석은 해양 생물입니다. 꼭 암기해 둡시다. 해양 생물의 특징을 갖는 거 화폐석 말고 뭐 있죠? 삼엽충 말고 또 뭐 있죠? 암모나이트 있죠? 얘네들 가지고 문제 냅니다. 아시겠죠? 화폐석은 돌이 아니라 생물이고 바다에 있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에 생물의 주요 멸종 시기. 생물의 주요 멸종 시기는 그래프 주는 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가장 많은 멸종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고생대 말 25% 이상이구나 라는 거를 정확히 해석해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었고 뭐 모든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수업이 돼버리고 이제 강의 시간이 너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것만 언급을 해드린 거고 만약에 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개념학습이 안 된 겁니다. 개념학습을 똑바로 하고 기출문제를 푼 이후에 수능특강 강의를 듣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수능특강이라고 생각하면 수능 보기 전에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거, 필수로 풀어야 되는 거 따라서 쉬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기출문제보다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로 단련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수능특강에서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지구과학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념 먼저 그 다음에 개념 다 했으면 기출 그 이후에 다 기출까지 완벽하게 하고 난 이후에 수능특강 공부하고 강의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